go. 안녕하세요. 셀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만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셀즈포스를 아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 뭐 셀즈포스라는 걸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 말 그대로 저랑 함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거는 트레일 헤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트래블 어프루블, 출장 승인 앱인데, 출장 승인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4개의 시리즈로 해서 연결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트레일 헤드에 있기 때문에 뭐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셀즈포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어디를 뭘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실 거고, 이게 뭐가 기반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스텝 바이 스텝, 예전에 옛날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따라하기,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누구만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앱인데요. 앱은 이제 어떤 그 승인 앱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세일즈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클라우드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걸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메일로 다니고 하면은 메일에 뭐 승인, 뭐 어프로브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워크플로우를 태우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저장소라든가 전체적인 뭐 리포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걸 하려면 뭐 엑셀로 했다면 모든 엑셀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저장소에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기능이 이제 셀즈포스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 거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오브젝트 만들고 하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전자 시스템, 전자 요청을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제 트레일 헤드 구성상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헤드쿼터에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가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출장 만료 기간 이런 걸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아시겠지만 트래블을 가려면은 뭐 얼마의 예상이 대충 비용이 뭐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관리자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텍사스가 베이스인데 텍사스 외에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예제에서는 캘리포니아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행 코디네이터 혹은 뭐 여행 팀 승인을 받는 것도 역시 하는 이런 승인 프로세스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자 아니면 뭐 일반 유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뭐 출장 요청 추세라든가 아니면 KPI 같은 걸 추적하기 위해서 보고서 혹은 대시보드 같은 것도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셀즈포스는 모바일 앱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이런 출장 요청이라든가 승인 뭐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그게 이 대시보드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앱 개발 순서는 첫 번째 데이터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 어프로브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 그때 이미 앱이 다 만들어져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만 지나도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앱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인터페이스를 변경을 할 겁니다. 뭐 필드의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건데, 이것도 역시 코딩 없이 할 거예요. 셀즈포스가 원래 코딩 없이 뭐 보통 로우 코드라고 하잖아요. 로우 코드, 노 코드 방식인데 거의 이 앱은 뭐 코딩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도 바꿀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앱이니까 말 그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뭐 셀즈포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래블 어프로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 이제
실제 유저들이 막 입력을 하는데 그 유저들이 입력한 거를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맞출 수 있도록 뭐 밸리데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상 경비 내역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던가 하는 내용들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관리자라든가 뭐 매니저들이 추세 같은 거 KPI를 추적할 수 있는 리포트, 대시보드도 만들가 하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갈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건 트레일 헤드에 있는 원래 있는 트레일이라는 어떤 트레일이라는 건 모음이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URL을 보시고 요 URL을 따라가시면 요 네 가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할 거에는 그거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화면과 실제 구성한 화면을 막 섞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건데 데이터 모델링 안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이 스텝을 그대로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 어프루블이라는 라이트닝, 이제 셀프포스 플랫폼이 라이트닝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라이트닝 앱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서명을 위한 디파트먼트 오브젝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루블 실제 올리는 오브젝트, 그리고 익스펜스 아이템을 만드는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몇몇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임포트하는 데이터 로딩 하는 것도 하고, 그를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오브젝트란 거는 기존에 우리 프로그램 짤 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즈포스는 뭐 CRM을 기반으로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의 테이블, 이전에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오브젝트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탠다드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오브젝트가 있는데,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이제 셀즈포스가 미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셀즈포스가 이제 CRM을 위해서 세일즈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클라우드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오브젝트,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 오브젝트 안에는 필드가 있어요. 그 필드들 다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카운트라는 게 이제 어떤 고객사잖아요. 고객사인데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기본적으로 어카운트에 관련된 필드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니면 혹은 뭐 인더스트리별, 회사별로 추가적인 필드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필드를 추가하고, 역시 그 고객사의 컨택이죠. 그래서 그 고객사에서 우리가 실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컨택 정보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이런 거를 더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드를 조정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스탠다드 오브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이센스에 따라서 스탠다드 오브젝트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커스텀 오브젝트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테이블 만드시잖아요. 그런 테이블 만들듯이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커스텀 오브젝트는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말씀 다시 드리면 내가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다, 아니면 설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든다, 아니면 뭐 계약을 위한 테이블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는 건 바이크 제조사인데, 바이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일즈포스에서 뭐 바이크 제조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없겠죠. 그리고 그 바이크 제조사별로 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딜러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바이크에서 나오는 뭐 센서 데이터를 모으는, 유지 보수를 하는, 브랜드 관리를 하는 이런 6개의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게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코어 오브젝트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단순히 세일즈 서비스라는 세일즈포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앱 외에도 뭐 HR, 그래서 뭐 구인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오퍼레이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트래블 어프루블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법무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태 관리,
그다음 뭐 서플라이 체인을 위해서 라이센스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목적에 맞게 원하시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고, 그걸 구성을 빨리 하고 최소한의 코딩으로 누구라도 빨리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세일즈포스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인데요. 뭐 제가 좀 아름답진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점 9개짜리가 앱 런처예요. 그래서 앱 런처를 누르시면 현재 그 사용자의 라이센스 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뜹니다. 뭐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셨다면 세일즈가 뜰 거고요.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서비스가 뜰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거기서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고요. 여기 홈, 챕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탭도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걸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서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서치라고 하는데, 이 세일즈포스 안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치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뭐 컨택, 어카운트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PDF 같은 거를 어태치로 놓으시게 되면 그것도 서치하시면은 그 서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음표는 도움말, 그리고 이제 설정, 항해 바다에서 그 배에 있는 키처럼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설정 혹은 세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이펙스 코드라고 하는 세일즈포스의 그런 코딩도 여기서 직접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 표시는 알림, 노티피케이션이고요. 그래서 뭐 어느 다른 유저가 아니면 뭐 다른 액티비티가 일어나서 그 타겟이 저일 때, 그래서 저에게 노티를 줄 때 여기에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현재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이고요. 셋업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요거 기어 아이콘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눌러서 셋업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메뉴가 왼쪽에 있어요. 이 메뉴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 세팅되면 영어로 보이고, 한글로 세팅하면 한글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위에 있는 퀵파인드라고 그래서 여기서 메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테이블인데 그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건 별도의 메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업에서 홈 하면 이쪽이고요. 셋업에서 오브젝트 매니저 하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앱을 만들 건데, 앱은 이제 라이트닝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는 앱 네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아이콘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구성할 겁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트래블 어프루벌,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뭐 부서가 되겠죠. 부서 코드 같은 거 마스터 테이블이 될 거고, 요 익스펜스 아이템은 마스터 디테일이에요. 뭐냐면 하나의 트래블을 제가 보내잖아요. 올리잖아요. 거기에는 예상 비용을 넣게 되어 있죠, 보통. 그래서 그 예상 비용들, 뭐 비행기 값, 항공권, 항공비, 아니면은 뭐 호텔비, 뭐 렌탈비,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트래블 어프로블에 여러 개의 익스펜스 아이템이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앱을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앱 런처고, 이게 트래블 앱이라는 앱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 앱 런처를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트래블 앱이라는 거 선택하시면 여기가 이제 트래블 앱이 되는 거고, 챕터, 리포트, 대시보드는 세일즈포스가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탭들은 아까 라이트닝 앱을 만들 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요건에 따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요 두 개, 디파트먼트하고 트래블 어프로벌은 오브젝트 기반의 탭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의 오브젝트는 테이블이긴 한데 그 자체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있어요. 뭐 밸리데이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도 해당 오브젝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가 이런 탭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 디파트먼트는 이제 디파트먼트 부서 목록 관련된 거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탭 혹은 앱이 되는 거고, 트래블 어프루블은 트래블 어프루블 오브젝트 기반으로 그 안에서 뭐 데이터를 표시한다거나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출장 승인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니셜 로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그 마스터 코드를 기존에 있던 CSV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다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래블 어프로블이고 거기에 뭐 어프로블 넘버, 퍼포스 오브 트립, 그다음에 스테터스, 그다음에 출발일, 도착일, 뭐 그다음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이제 텍사스니까 텍사스가 아닌 주를 갈 때 그러면 그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는 어디다, 그리고 소속은 어디다, 뭐 이런 정도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아마 코딩은 전혀 네, 이제 트레일헤드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을 했고, 저는 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배지가 한 216개 정도 되고요. 포인트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계속 이 포인트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배지도 계속 쌓여갈 겁니다. 이건 재미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 거고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이 트래블 어프로벌, 그러니까 출장 승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이 트레일이라고 있어요. 이 트레일은 뭐냐면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그래서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트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보시다시피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면 원래 목적했던 그런 출장 승인 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는 건데, 저 옆에 보시면 제가 하나 이렇게 떠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라는 걸 미리 만들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테이블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디파트먼트 소속,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로벌, 그리고 익스펜스 아이템, 이 3가지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건 뭐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를 먼저 만드시고 앱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앱을 만드시고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앱을 먼저 만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트레일 헤드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다 라는 게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곧 이제 저희 셀리퍼스에서 이게 한글화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만 뭐 100% 한글화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부분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구글 쓰시면 이 트랜슬레이트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대충 바뀌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한글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이제 영어라든가 특별한 뭐 단어 같은 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플레이그라운드 이거 지금 이제 놀이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인데 물론 뭐 놀이터긴 놀이터인데 그런 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필요한 거는 대부분 또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대로 따라갈게요. 자, G 파일 하나 다운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이 소스 파일, 소스가 아니라 데이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다운을 받아서 놔뒀는데, 요거는 이제 뭐 PNG 이미지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들을 미리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다 축적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데모에서는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 CSV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디파트먼트 쪽 조직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한 3단계에서 나올 건데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소스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태틱 리소스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요거를 언집을 했더니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들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zip 파일 다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이제 압축을 풀어 놓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디벨로퍼 에디션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밑에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자기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거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름을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한 3, 4분 걸려요. 프로비저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분이 걸리고 나서 이제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이제 돌릴 겁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용감한 유니콘 놀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5월 11일, 오늘 제가 이게 녹화하는 게 5월 11일인데요. 5월 10일 날 브레이브 배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런치하겠습니다. 네, 런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스타트라는 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다른 인스톨 같은 거, 패키지 같은 거를 인스톨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크레덴셜 있잖아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 유저 아이디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요 유저 아이디가 하나 생긴 거예요. 트레일헤드 플레이그라운드로. 그래서 요거에 있는 패스워드를 이전에는 이걸 직접 다 셋업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쉽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이렇게 로그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옆으로 탭으로 좀 뺄게요.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라가 볼까요? 아까 한 게 여기에요. Create New Trailhead Playground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앱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트래블 어프로벌 라이트닝 앱을 만드니까 아까 이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셋업이에요. 셋업이 있고 이제 서비스 쪽 셋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벨로퍼 컨설이라 그래서 에이펙스 코드 같은 거, 비주얼포스 페이지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건 이 셋업이에요. 셋업을 하게 되면 셀즈포스는 모든 셋업 혹은 뭐 컴필레이션, 뭐 커스터마이징 이런 게 다 이 웹 브라우저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개발하시기 위해서 일반 개발자분들, CTG 디벨로퍼라든가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분들 혹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 셋업 환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에는 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오브젝트 매니저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 매니저는 테이블, 그렇죠? 그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현재 이 트레일헤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꽤 많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어카운트 혹은 뭐 컨택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컨트랙이고 컨택 이런 거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스탠다드 오브젝트예요. 즉 세일즈포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어요. 즉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 거는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일즈포스가 만든 오브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혹은 뭐 새롭게 앱을 개발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뭐 테이블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스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다시 홈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처음에 세일즈포스를 이게 사용하시면 좀 불편하신 게 메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저 같은 좀 써본 사람들도 익숙하게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 퀵파인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넣어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셋업으로 되어 있고 앱 매니저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앱 매니저를 넣습니다. 보통 이제 앱만 치죠. 그럼 여기 앱 매니저가 있어요. 앱 매니저라는 거는 이 세일즈포스에 있는 모든 앱들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커뮤니티, 컨텐트, 뭐 데이터 로드 벌크, 그다음에 뭐 포스트닷컴 아이디, 플랫폼 되게 많죠. 뭐 세일즈도 있고 세일즈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가 앱이에요. 예전에 안 아시겠지만 세일즈 클라우드는 요 세일즈가 세일즈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서비스 클라우드는 요 서비스가 서비스 클라우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 만들 건데 이 뉴 라이트닝 앱이 있고 뉴 커넥티드 앱이 있어요. 이 라이트닝 앱은 보통 보시면 화면에 있는 게 라이트닝 앱이에요. 그리고 커넥티드 앱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와 연결할 때 뭐 싱글 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랑 연결할 때 쓰시는 게 이런 커넥티드 앱입니다. 즉 라이트닝 앱은 주로 화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앱은 이제 외부와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데이터 로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커넥티드 앱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만들 거는 라이트닝 앱입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닝 앱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앱이라고 앱 이름을 만들죠. 뭐 이건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라이트닝 앱을 하나 만듭니다. 앱 이름은 트래블 앱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다 하나하나의 API로 되기 때문에 API에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도 바꾸실 수 있어요. 트래블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넥스트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내비게이션 쓸 거냐? 콘솔이라고 있는데 콘솔은 이제 이 엑스퍼트들이 쓰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폰 같이 폼 팩터를 쓸 거냐 라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이 아랫단에 생기는 거예요.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콜을 받았을 때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뭐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화하기 같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것도 통과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메뉴예요, 메뉴. 그래서 여기는 뭘 넣을 거냐면 뭐 리포트, 리포트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자, 원래 메뉴에는 챕터, 리포트,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챕터도 넣어볼까요? 챕터라는 거는 SNS 툴 같은 건데요. 조금은 다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기본으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이 출장 승인 앱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하나가 이제 결국은 리포트가 이 탭이 돼요. 이쪽 왼쪽 이 탭인데 이걸 나중에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입니다. 누가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그냥 시스템 어드민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데모니까 어드민 누르시면 이건 시스템 어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프로필별로 그러니까 유저를 정하는데 팀별, 그룹별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 그 사용하시는 인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필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 어드민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앱이 만들어져요. 자, 트래블 어프로브 여기 있네요. 트래블 앱. 그래서 라이트닝이라는 그러니까 화면이 라이트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현재 보시는 화면이 라이트닝 익스피리언스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셀즈포스가 클래식이라는 화면을 썼어요. 좀 옛날 틱한데 한 화면에 이렇게 쫙 나오는 형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라이트닝 이 트래블 앱, 라이트닝 익스피리언스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앱이 만들어졌죠. 자, 한번 앱을 볼까요? 여기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앱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엔 이 5를 누르면 옛날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요. 보시면 서비스 클라우드고요. 이게 세일즈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트레일헤드에서 나오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로도 간단하게 테스트는 해보실 수가 있지만 용량의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개발 테스트 한다거나 하실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 있죠. 트래블 앱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앱을 만드신 겁니다. 자, 이거 눌러볼까요? 자,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별도로 뭐 물론 클라우드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셀즈포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뭐 별도로 앱을 제가 만들었다 그래서 뭐 왓스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은 없었죠. 그냥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트래블 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보통 플레이그라운드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주느냐? 요걸로 합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인데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뭘 하느냐, 제가 이제 멀티 테넌트고 그다음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클라우드예요. 지금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앞서서 이런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메타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이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또 이게 다 API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API를 써서 실제 위에서 작업했던 요 숙제들 있죠. 요 숙제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계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눌러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실제 원하는 게 다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체크가 완료가 되면 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이걸 따라가서 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영어긴 하지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갈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포인트를 얻은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파트먼트 오브젝트라는 거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매니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쓸 텐데, 레이블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럴 레이블은 이제 복수형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오브젝트 네임은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레코드 네임은 디파트먼트 네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레코드 네임은 무조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리포트에 사용되게 할 것이냐.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리포트에 못 쓰게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서치에 이 오브젝트가 나오게 할 거냐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launch new custom tab wizard after saving this custom object라는 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가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 오브젝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탭이라고 해요. 탭이라는 게 뭐냐면 요 있죠. 챕터가 탭이에요. 트래블 앱은 앱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는 탭, 리포트도 탭,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탭입니다. 하나를 저희가 탭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이 탭에 넣을 거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이 세 개를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탭 세 개를 고른 건데 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 옆에 하나 더 이 해당 오브젝트가 탭으로 나오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오브젝트가 탭으로 올라오면 그 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를 통해서 해당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이제 탭에는 좀 특이한데 탭 스타일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별 의미는 없어요. 왜 이거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탭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include 탭, 그다음에 그 탭을 어디다 넣을 거냐? 트래블 앱에다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셋업으로 들어가야죠. 자, 셋업에 들어왔고요. 아까 보셨던 오브젝트 매니저로 갈 겁니다. 자, 오브젝트 매니저를 가서 이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오브젝트 매니저 들어갔죠? 그래서 new custom 오브젝트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create custom 오브젝트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이니까 아무거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필드가 아니에요. 그냥 테이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디파트먼트예요. 복사하고요. 레이블에 디파트먼트 넣고요. 디파트먼트 복수형이니까. 그 다음에 오브젝트 네임은 디파트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거실 수 있고요. 레코드 네임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리포트, 그 다음에 서치 1, 2, 3, 1, 2, 3를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low report, 그 다음에 allow search, 그리고 launch new custom tab wizard after saving this custom object 이 세 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가 되죠.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만든 다음에 이제 탭 스타일을 고르셔야 돼요. 탭 스타일은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왜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 건데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뱅크 하나 고르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가보면 여기서 골랐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번 스크린은 통과하고 넥스트예요. 이건 이제 프로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디폴트로는 다 ON입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상세히 조정하시면 되고요. 다시 넥스트를 가면 자, include 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앱이에요. 보시면 여기를 다 이 상태에서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앱들에 이 탭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 되겠죠? 자, 끄고요. 제가 들어갈 곳은 여기입니다.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죠?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자, 이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제 필드를, 그러니까 컬럼이죠. 만드실 수 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4개가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었고, 디파트먼트 네임 아까 보셨고요. 라스트 모디파이가 언제 됐고, 누가 됐고, 그 다음에 오너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되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게 이제 앞으로 해가셔야 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 요 트래블 앱을 한번 리프레시 해볼까요?
제가 디파트먼트 아까 오브젝트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디파트먼트를 눌러볼까요? 디파트먼트를 눌러보면 이게 디파트먼트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본 것들 아니면 all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것도 추가됩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 앞으로는 이제 얘가 될 때 무조건 디파트먼트 누르면 all이 뜨는 거예요.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없고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CSV 파일을 임포트를 하겠죠. 아니면 뭐 넣어도 되고요. 네, 작업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가 만들어졌어요. 자, 쉽죠?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했네요. 자, 밑에 보시면, 네,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서 필드 앤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죠. 필드 앤 릴레이션십에서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뭐냐면, 필드는, 텍스트예요. 자, 하나 넣어볼까요? new. 이름은 디파트먼트 코드, 그리고 길이는 10자예요. 자, 텍스트.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필드 레이블은 이렇게 디파트먼트 코드고요. 렌스는 10자고요. 디파트먼트 코드는 부서 코드니까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required. 이거가 코드가 없으면 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센시티브 해야 됩니다. 자, 유니크 누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센시티브. ABC와 대문자 ABC와 소문자 ABC는 다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하고 세이브네요. 자, 넥스트 누르면 여기도 이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프로필, 그러니까 유저 그룹, 어떤 그룹은 이렇게 그룹핑을 하잖아요. 그 프로필별로 이렇게 비저블 하게 할 거냐, 리드 온리로만 할 거냐는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넥스트로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페이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파트먼트라는 레이아웃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근데 이 레이아웃이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어떤 그룹은 이런 레이아웃을 쓰고 이 그룹은 이렇게 쓴다. 근데 그 레이아웃이 보여지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필드도 어떤 필드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브젝트에 필드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코드가 유니크하고 케이스 센시티브하고 텍스트 10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베리파이 해볼까요? 100점 얻어야죠. 얘가 가서 메타데이터를 가서 직접 다 보는 거예요. 요 위에 설명대로 하고 있는지.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셀프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트레일 헤드를 많이 한국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떤 좀 망설이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영어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글로 어느 정도 번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 기술 영어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과정을 맞춰야만 다음 과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해보시면 매뉴얼 따라 하다 보면 놓치잖아요. 놓치면 다음에 뭐가 문제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땐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트레일 헤드가.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도 이 트레일 헤드로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앞으로도 배우실 때 이 트레일 헤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트래블 어프로블 오브젝트네요. 또 오브젝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말씀 여기 복사를 하죠. 오브젝트 매니저 다시 가볼까요? 자, 복사하고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이제 익숙하죠. 커스텀 오브젝트 만들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자, 레이블 넣고요. 그 다음에 S 하나 붙이죠. 보통 플루럴은 복수형이니까. 그 다음에 오브젝트 네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레코드 네임은 이렇게 하답니다. 그래서 트래블 어프로벌 샵 번호죠. 번호. 자, 여기 보면은 요건데 요거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앞서는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였는데 이번 오토 넘버. 왜냐면 이게 어프로벌 올리면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해야 되니까 오토 넘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트래블 어프로벌,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뭐냐? 요거가 0부터 시작, 이제 1부터, 여기 스타팅 넘버가 1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5자리. 그래서 TA-0001. 0001.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겠죠. 자, 리포트 가능하게 해야 되고, 액티비티도 올라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랙 필드 히스토리는 이 필드의 값이 바뀌는 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값을, 그러니까 뭐 이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오브젝트에, 어프로블 오브젝트에 데이터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넣었을 때 그 값이 변경되는 거. 누가 이제 유저들이 변경을 하겠죠. 전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전 값을 저장을 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llow note attachment related list to default page 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어프로블이 있으면 이 오브젝트에는 이제 뭐 누가 오브젝트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에 뭐 어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별도의 승인지가 있다거나, 뭐 승인 파일이 있다거나, 뭐 노트가 있다거나 이런 거 하실 수가 있고, 이건 아까 보셨듯이 이제 탭 추가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allow report, allow activity, 그 다음에 track field history, 그 다음에 뭐였죠? 서치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고 뭐가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애드 노트가 빠졌네요. 여기 보면 애드 노트 그 다음에 런치 여섯 개를 다 골랐습니다. 자, 세이브 할까요? 두 번째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스텝이 또 나오죠. 네. 탭은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뭐 이제 뭐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뭐 더 당연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넥스트. 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유저별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시는 거고요. 넥스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앱에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죠. 트래블 앱에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트래블 앱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넥스트. 네, 에어플레인 골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인클루드 탭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골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에 가서 여기도 텍스트를 하나 만드네요. 릴레이션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드네요. 근데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에어리어는 장문입니다. 필드 레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필드 릴레이션십 가가지고요. 자, 필드 만듭니다. new 타입은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255자까지입니다. 또 뭐 장문 쓰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 레이블은 퍼포먼스 오브 팁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 언더스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 레이블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 네임은 API가 보는 겁니다. 이게 API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넥스트 세이브네요. 자, 그러면 넥스트. 이 넥스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뭐 프로필별로 보게 할 거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로벌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가. 거기에다가 이 필드를 넣을 거냐 세이브 합니다. 자, 그러면 필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퍼포먼스 오브 팁이 255자까지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야죠. 두 번째. 여기 있네요. 픽리스트고 스테터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new 픽리스트 고르는 거죠. 픽리스트 고르고요. 그 다음에 픽리스트라는 게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스테터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픽리스트를 쓸 거냐 아니면 여기서만 쓸 거냐 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글로벌 픽리스트는 우리 회사에서 마스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마스터 데이터 만들어 놓은 그 픽리스트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요 프로그램 안에서만 쓸 거냐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new 둘, 셋, 넷, 다섯, 6개 new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6개를 넣으시면 나중에 픽리스트 하면 6개가 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 스타트 데이트는 뭐 또 하나 또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거 만들고요. 넥스트. 이제 나머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넥스트. 세이브 앤 뉴 할게요. 왜냐면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다음 거는 트립 스타트 데이트. 요거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고요. 나머지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자, 네, 똑같이 되고요. 그냥 넥스트
save and new. 그 다음에 keep end date. date. end date고요. 네. next. save and new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out of state. 이거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주를 벗어날 때, 멀리 갈 때는 따로 체크박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박스 하나 넣고요. out of state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언체크드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destination state. 텍스트고 렌스는 두 글자입니다. 미국이 두 글자죠. 텍스트. 두 글자 되어 있습니다. next. save and new.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지막이네요. 디파트먼트 필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lookup relationship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만들었던 오브젝트가 디파트먼트 오브젝트였잖아요. 그 오브젝트랑 연결하려고 마스터 슬레이브 형식으로 lookup 하는 겁니다. 자, lookup relationship이었죠. 이거고요. related to department.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department. 그리고 next. 되어 있네요. next. save 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필드가 좀 많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만들면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항상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셀즈포스 클라우드가 알아먹는 API 이름입니다. 필드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스텝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60% 완성했고요. 네 번째 될 건 또 오브젝트입니다. expense 아이템. expense 아이템을 또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매니저 가세요. create 오브젝트. 레이블은 expense 아이템 쓰겠죠.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 with vowel sound. 요거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expense 아이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레코드 넘버도 아까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expense 아이템 넘버도 이렇게 늘어나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죠.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오토 넘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시작을 했네요. 여기는 자, 여기 1로 시작합니다. 2 다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숫자는 1 이렇게 되어 있고, allow repor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커스텀 탭 유저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제 나중에 하실 때 옆에서 트래블 어프로브를 관 데서 사용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세이브 합니다. 자, 이 상태고요. 아까 리포트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리포트만이죠. 네, 리포트만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만들어야겠네요. 필드는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게 얘가 커런스네요. 돈 얼마 쓸 거냐라는 거죠. 데이터 타입인데 어마운트. 자, 필드 만듭니다. 뉴 커런시 있네요. 레이블은 어마운트. 렌스는 16자고요. 데시멀 플레이스는 이게 이제 뭐 달러 센트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렌스 16에 데시멀 플레이스 2. 렌스는 16에 요거 이제 뒤쪽이죠. 그러니까 .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죠?
required. 무조건 필요하겠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ve and new. 오케이. next. save and new. 자, 두 번째 만들어야 될 거는 expense type입니다. 픽 리스트네요, 또. 그래서 expense type를 하나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픽 리스트였죠. 그리고 아마 제가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에어베어부터 시작해서 자꾸 카톡이 오네. 이렇게 해서 5개 넣었고요. 그 다음 required, next, save and new. 당연히 required겠죠. 골라야죠. 그 다음에 next, save and new. 다음 travel approval 필드를 만듭니다. 마스터 디테일 릴레이션십이네요. 이거는 진짜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프로벌 트래블 어프로벌에 엮여서 가네요. 그러니까 트래블 어프로벌 했으면 그러니까 트래블 리퀘스트 올렸고 트래블 어프로벌 승인하고 나면 거기에 또 이제 이런 익스펜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간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됐고요. next related to travel approval 이거겠죠? 맞죠? travel approval 이거고요. next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 아마 자동으로 생길 건데 expense 아이템 내가 가볼까요? 다시 next 이렇게 돼야 되는데 next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졌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앱을 보면 앱을 리프레시 해볼게요. 그러면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아까 만들었던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로벌 아마 2개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2개가 있죠. 이렇게 2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거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 누르시면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블 이렇게 올리고 싶다거나 이렇게 옮긴다거나 이거 되겠죠? 네, 이거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되어 있고요. 다음 트래블 어프로벌 또 똑같이 올로 일단 넣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한 15분 걸린다고 돼 있는데 15분 걸렸나요? 따라 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고요. 예, 원래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이 오브젝트 만드는 게 되게 좀 귀찮은 작업들이에요. 모델링 한다는 게 귀찮은 작업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픽스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좀 그림을 그려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임포트 했던 것들 있죠. 얘들, 이 다운받은 것들, 이것들을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쓸 게 뭐, 어떻게 쓰냐면, 데이터 임포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셋업에서, 이쪽 홈으로 와서요. 데이터, 임포트. 네, 위저드가 하나 뜹니다. 네, 이거는, 일반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처음에 이제 이니셜 로딩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니셜 로딩 할 때 이렇게 보통 하시기도 하고 뭐 데이터가 많다 조금 다른 방법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런치 위저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먼저 해야겠다. 런치 위저드 했죠. 요 화면이 떴어요. 그다음에 나서 밑에 보면 런치 위저드 하죠. 그리고 커스텀 오브젝트를 부르는데 셀렉트를 디파트먼트로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d new record, 디파트먼트.csv 아까 다운받은 거 요걸 합니다. 자, 해볼까요? 런치. 네,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화면이 뜨죠. 자, 커스텀. 물론 이제 스탠다드 오브젝트에도 넣으실 수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되실 수 있고요. 커스텀 오브젝트의 디파트먼트입니다. 자, add new record, 그 다음에 csv 를 할 건데요. 자, 보면은 여기서
드래그 인 드랍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department.csv가 있네요. 요거죠. 여기다가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뭐 CSV니까 컴마도 돼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코딩 따라갈 거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네요. 넥스트 이쪽으로 돌리고요. 뭐 이름을 바꿀 거냐요? 헤더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뭐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를 합니다. 자, 보면은 이 원래 CSV에도 헤더가 한 줄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원래 오브젝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값들은 이렇게 example들이 있습니다. 바꾸실 필요 없으니까 넥스트. 그래서 두 개의 필드고 뭐 매핑이 안 되어 있는 필드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임포트가 스타트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 백단에서 도는 거예요. 백단에서 도는 거라서 스테이터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컴플리트 몇 개 안 되니까 있고요. 뭐 리포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리절트도 보실 수, 리퀘스트도 볼 수 있고 리절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094초 걸렸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볼까요? 디파트먼트에 여기 있네요. 디파트먼트. 자, 데이터가 로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디파트먼트 네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서죠. 귀하가 속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HR, 뭐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를 찍어볼까요? 여기서는 뭐 찍었죠? 컨트랙 매니지먼트네요. 컨트랙 매니지먼트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 상세가 나와요. 그래서 상세의 디테일스에 뭐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너가 누구고, 언제 만들었고, 디파트먼트 코드는 이거다 라고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new, create travel approval and associated fuel expense estimate to eac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travel approval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purpose of trip은 드림포스에 참가한다. 아쉽게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드림포스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드래프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예요. 일단 디파트먼트가 들어갔으니까 소속 부서가 있잖아요. 이거 J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new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죠. purpose of trip은 attend 드림포스고요. 스테이터스는 드래프트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드립 데이트는 뭐 데이트는 아무데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크.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닌가 보죠. 스타트 데이트는 이때라고 하죠. 엔드 데이트는 이때 하겠죠. 2주 출장을 가네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갈 곳은 드리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는 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 있네요. 요거는 아까 전에 있었던 디파트먼트를 지금 룩업을 한 거예요. 룩업을 해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이브 하죠. 세이브. 지금 이 보시는 모든 화면은 코딩 하나도 없었죠. 우리가 오브젝트만 만들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 어플을 다시 눌러보면 리센트 리뷰가 TA0000일이 있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키인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챕터 같은 것도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릴레이티에도 있고요. 릴레이티도 아까 우리가 선택했었잖아요. 노트, 어태치 같은 거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야, 뭐 초대장을 여기다 넣어라. 아니면은 뭐 니네 부서에 승인 받은 거 여기다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장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프로브를 할 때 이 익스펜스 아이템도 여기다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사실 아까 만들었죠. 익스펜스 아이템. 네, 그렇게 걸려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티에 가서 이제 익스펜스 아이템을 한번 넣어보네요. 자, 그래서 페어가 450불이고요. 뉴. 자, 페어는 450불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 해당하는 거에 넣는 거예요. 세이브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호텔이네요. 870불. 뉴. 실제 드림포스 하게 되면 호텔값 엄청 비쌉니다. 참고로. 네, 세이브. 이제 두 개의 익스펜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어프로브, 이 트래블에 대해서
예상치 뭐 익스펜스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어프로브를 올리면 그래 이 정도의 값이 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비용은 예상 비용은 이 정도라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보죠.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트레일 헤더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나면은 뭐 종이가루도 뿌려주고 합니다. 색종이도 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음에 레커멘데이션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게 바뀔 거니까 이제 다음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끝낼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다 마쳤어요. 다시 이제 여기로 가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 트레일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뭐가 바뀌느냐? 제가 이거 이수했으니까 프로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만들고 그다음에 간단한 앱. 정말 지금까지는 코딩이 하나도 없었죠. 정말 100% 노코드입니다. 노코드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거 이렇게 다 체크가 됩니다. 컴플리트가 됐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좀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뭐 1시간 더 안 걸리죠. 미리 딱 데이터 모델링만 해 놓으시고 하시면 보여요.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참고로 오브젝트 매니저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걸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키마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마 빌드라는 거는 이제 ORD 같은 거예요. ORD 윈도우에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클리어 시키고 우리가 만든 것만 찾아야겠죠. 처음에 했던 게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로벌 있었죠. 트래블 어프로벌 있었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가 있었을 거예요. 익스펜스 아이템인가요? 그래서 익스펜스 아이템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구조 관계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익스펜스 아이템이 오른쪽이 될 거고 어프로벌이 있고 해당 어프로벌에는 좀 줄여볼까요? 디파트먼트가 있었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 ORD 똑같죠? ERD. 그래서 이 트래블 어프로벌이 메인이 되겠고요. 이 트래블 어프로벌에는 이 여러 디파트먼트를 아까 픽업 메뉴로 고르실 수 있게 하는 게 픽리스트로 고르실 수 있는 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디파트먼트가 조정이 일어나면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만 조정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전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일반적인 우리 지금 하셨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익스펜스 아이템은 해당 하나하나의 트래블 어프로벌에 대해서 익스펜스를 이렇게 아까 호텔비, 비행기값 이렇게 넣듯이 넣으실 수 있게 하는 1대 N으로 얘는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디테일 관계로 되어 있고 얘는 룩업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유지보수 하셔도 되고 필드도 다 보여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마감입니다. 그래서 빌드 데이터 모델 하는 거는 끝입니다. 이거 따라 하셔 보세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아까는 배지가 206개 했는데 이제 207개가 됐네요.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실 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유저들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도 좀 아까 보셨던 리스트 뷰가 요거예요. 디파트먼트다 그러면 리스트 뷰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좀 그렇죠? 이 리스트 뷰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페이지 보이는 것도 좀 아까 한 줄로 보였잖아요. 이거 조정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리스트도 좀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챕터도 활용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걸 다 따라 하시면 전체적으로 시티즌 디벨로퍼 혹은 일반적인 사용자로서 세일즈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 해보시고요. 트레일헤드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시티즌 디벨로퍼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